자, 그럼 일단 한번 보자. 우리 몇 쪽부터 숙제예요? 126? 122 봅시다. 네, 120. 네, 120. 자, 발전 문제 33번까지 중에서 아직 로가 안 배우셨나요? 네, 29번은 잠깐 패스하시고 개중 질문 30번. 대수는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아, 거기까지 배웠구나. 오케이. 자, 더 없으시면 발전 문제 38번까지 중에서 마찬가지로 37번은 우선 제외하고 질문 38, 30, 33, 34 또 34는 좀 어렵겠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 발전 문제 20번부터 30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 문제 20번을 좀 보면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 이 정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있대요. 그래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자, 더하기 125. 자, 요 녀석은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자, 이 녀석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라고 좀 나와 있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쓰시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네, 두 근의 합은 k였다라는 거 정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네, 125구나라는 거 정도는 현재 안 해요. 모르는 문자 몇 개죠? 현재? 3개네요. 그럼 조건식이 원래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하니까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좀 더 보니까 알파랑 베타 빼기 알파랑 베타랑 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따른대요. 등비 중앙이네? 그러면 가운데 거에 뭐가? 제곱이 양 끝에 거에 곱과 똑같다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 베타 빼기 알파네. 자,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은 알파 곱하기 뭐랑 베타랑 뭐 한 거예요?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25. 아싸 개꿀. 얘가 125네요. 근데 125는 5의 몇 승이죠? 네, 3승이구나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식 내가 조금만 다듬으면 혹시 베타 빼기 알파가 얼마라는 걸 알죠? 5의 3승에 루트 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5루트 5인가? 그지? 네, 5루트 5네요. 자, 열림의 방식은 뭐 사람들마다 취향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다만 지금 나와 있는 걸 살짝 좀 보면, 자,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5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k라는 걸 아네요.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천천히 두 녀석을 더하면 2베타 나온다, 그죠? 그럼 우리는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k라고 하는 녀석의 5루트 5를 뭐하고? 더하고 걔를 몇으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되겠구나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이번에는 두 식을 빼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k-5루트 5라고 하는 녀석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셈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k, 베타 빼기 알파가 5루트 5라는 걸 통해 알파랑 베타를 전부 다 k로 좀 표현을 했네요. 꼭 저처럼 하진 않았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요 두 개를 곱하면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 네, 125. 요거 좀 써주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얘들아, 요거 누가 봐도 합차니까 계산 뭐 그닥 안 불편하게 되겠네요? 네, 스탑할게요. 네. 자, 정리가 되신 분들은 33번입니다.
자, 33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33번을 보면 상구야, AN이 무슨 수열이래? 네,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오케이. 요게 등차 수열인데, 자, 문제를 좀 보니까 두 번째 항과 그리고 네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은요, 요렇게 요 세 개만 따로 봤을 때는 무슨 수열을 따르기도 한대요? 네, 등비 수열을 따르기도 해 라고 나와 있네요.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건가 봐. 2, 4, 6, 8, 10, 12, 14, 16, 18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좀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원래 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근데 쌤이 여기 있는 얘네 다 지울래 이렇게. 그럼 남은 게 2랑 6이랑 18이네? 그럼 얘네만큼은 무슨 수열을 따른다라고 봐도 돼요? 네, 공비가 3인 등비구나 뭐 이런 뉘앙스인가 봐요.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가운데 거의 제곱인 36이 얘네들의 곱과 똑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성립시켜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공차 몇 번? 3번인 거니까 A 플러스 3D죠? 각각은 원래 등차인데 걔네들의 관계가 마침 등비도 돼 이런 말인 거니까. 그래서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인데 그거에 뭐가? 제곱이 나이스.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라고 보면 되고요. 아홉 번째 항은 A 더하기 8D라고 보면 되겠네. 치성이 이해되나? 옳지.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은 어차피 나가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똥똥 하게 되면 6AD 더하기 9D제곱. 자, 그 다음 9AD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D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8D제곱 일로 넘겨주면 D제곱이고요. D제곱은 몇 AD? 네, 3AD구나 라는 것까지 잡았다.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공차가 0이 아니야. 부담 갖지 말고 약분해. 이런 소리인 것 같고. 그럼 나는 D를 몇 A로 바꿔도 되는 거야? 3A로 바꿔도 되네요. 그럼 천천히.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A랑 D를 정말로 숫자로는 못 찾아요. 그렇다면 한 문자로만 바꿔보는 거야, 한번.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A 플러스 D죠. 근데 D가 몇 A니까? 3A니까 얘는 몇 A가 돼요? 4A가 되겠지. 굿. A 플러스 3D가 네 번째 항일 텐데 D가 3A니까 얘는 몇 A? 네, 10A가 되겠죠. 아, 대충 4분의 10 정도 곱해주면 되나 보다. 그죠?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A 플러스 8D. 그러면 D가 3A니까 24A. 그러면 총 25A. 아, 4분의 10, 즉 2분의 5가 곱해지면 되는 거 맞네요. 따라서 우리는 공비의 값어치가 2분의 5 정도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됐었겠다. 자, 그 다음에 34번이네요. 상구 오늘도 커피 마셨어? 예. 아, 잘했다. 지금 본관도 난리야. 본관은 고1, 2, 3이 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또 되게 맛없게 탄 거야. 아, 내가 또 그런 걸 못 견뎌 하니까 너 일로 와봐. 알려줬지. 이렇게 타는 거야. 거기도 지금 난리예요. 지금 저도 타주세요. 이러고. 그래서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왜냐면 얼음이 나오는 게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지금 애들이 와서 저기 누가 빨리 저 정수기에 있는 얼음을 다 털어간다. 커피 놓으면 쉬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 학원도 내가 미안한데. 눈치 보지 말고 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말고 드세요. 뭐 떨어지면 사놓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주시겠죠.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이 있다. 자, 첫 번째 항이 얼마래요? 1이래요. 자, 그러면서 자, 나와 있는 두 번째 조건식을 좀 보면 A의 n 더하기 1 우리는 이걸 다음 번째 항 정도의 느낌으로 읽기로 했고요. 근데 분의 1이니까 그거의 역수가 이런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AN이라고 하는 건 n번째 항
그 녀석의 역수. 그러면 n번째 항과 그 다음번째 항의 역수를 빼봤더니 그 녀석의 값어치가 항상 얼마래요? 2분의 1이래. 여기서 우리 센스 있는 상부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좋지. 잠깐만. 역수를 취하고 빼면 항상 2분의 1로 고정이라고? 아, 역수가 무슨 수열이었던 거야? 네, 역수가 등차였는 거야. 역수를 취해서 뺐더니 항상 2분의 1로 일정한가 봐.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역수를 취한 걸 내가 그냥 하나의 수열, 뭐 예를 들어 bn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즉 bn은 n번째 항을 역수 취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는 b에 뭐가 되겠어요?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잠깐씩 무시하시고 bn 더하기 1 마이너스 bn 이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bn은 공차가 얼마인? 2분의 1이 등차 수열이었나 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나는 bn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 b1에 공차 2분의 1이 몇 번 더해주면 돼요? n-1번 더해주면 되는 거지. 상호 이거 괜찮아? 오케이. 규민이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네. 그럼 b1이 뭐지? 라고 하면 b1은 a1을 역수취한 거지. 근데 a1이 어차피 얼마니까? 1이니까 이 자식은 역수취하는 게 그닥 의미가 없는 값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면 얘는 2분의 1에 n에 더하기 2분의 1 정도가 되겠다. 이랬죠?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a 몇 구하래요? 20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b 몇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야? 20번째 항을 구하는 게 정상인 거지. 왜? 쟤는 a 20번째 항을 역수취한 녀석이었을 거니까. 그럼 여기다 20을 좀 넣어주면 2분의 21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a 20이 얼마였던 거야? 21분의 2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면 됩니다. 지성이 이해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리되신 분들은 38번. 지금 세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공수투가 제일 어려워? 요것도 어려워요? 자, 그 다음 37번, 미안, 38번. 첫째 항이 2래요. 오케이. A1이 2구나. 자,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다. 오케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AN X의 제곱은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의 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N이라고 나와 있네. 자, 요 녀석의 값이 는 빵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맞나요? 네. 괜찮으시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 자식이 얘들아 무슨 근을 갖는데요? 중근. 약간 뭐 중딩 때도 했고 공통수학에서도 배우는 중근이면 저 자식이 판별식이 몇이면 돼? 0. 이렇게 우리가 좀 떠올리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자, b제곱이니까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뭐가? 제곱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a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이 값이 얼마면 돼? 는 0이면 되는 거지. 그 말은 집중해줘. 자, 얘네 둘의 값이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는 거지. 빼서 0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면 우리는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들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얘는 몇 an이거나 2an이거나 왜냐면 이거 제곱식이니까요. 그죠? 또는 마이너스 2an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그죠? 그런데 문제를 보면 모든 항이 양수였어요 라는 조건 좀 인지하면서
만약에 왼쪽을 만족하는 녀석이었으면 공비가 몇인? 2인 등비예요. 첫째 항이 2니까 계속 2 곱하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2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2네? 그럼 와리가리 하겠죠, 부호가. 아, 근데 이렇게 안 돼. 안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공비는 2였던 등비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제까지 괜찮아? 네. 자, 그럼 우리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 자,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째 항이 문제에서 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에 공비가 다시 2고요. 그거에 n-1승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의 값은 2의 n승이었고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서 A8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8 넣어주시면 답은 얼마? 256인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126쪽에 나와 있는 내용 3개입니다. 칠판 한번 지우고 들어가 볼게요. 자, 보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항, 등차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등차 등비 수열의 중항, 그리고 등차 등비 수열의 표현법, 요 정도를 좀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해서 그 녀석의 n번째 항에 대한 뭔가 일반화시킨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복잡한 계산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거기 위에도 나와 있지만 뭐예요? 수열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수열의 합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오, 어떻게 안 해? 가우스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이 8살에 만들었대요. 8살에. 자,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뭐냐면 뭐 이런 거지. 자, 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만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등차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했다면, 이제는 등차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자,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첫 번째 항이 있어. 두 번째 항이 있어. 세 번째 항이 있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이 n번째 항을 찾는 거에 집중을 했죠. 어제까지는. 그러면 n번째 항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n-1번째 항 이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가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좀 궁금한 거예요. 여기까지 지성이 괜찮아요? 네. 일화로 뭐 이렇대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뭐 외국인이겠지, 세준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릴 때 학교를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런 날 있잖아요. 학교생들이 수업하기 싫은 날. 그럼 이제 막 그 어린애들 대상으로 뭐 하면 돼요? 그냥 계산 어려운 문제 던지면 돼요. 이때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다 뭐 배워요? 덧셈, 뺄셈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면 막 그때 막 우리 세준이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면 막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뭘까? 하면 세준이 그냥 막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 6 말하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쌤이 야 100까지 한 번 더 해봐. 이러고 자리를 비우셨는 거야. 그날 좀 수업을 하기가 좀 그날따라 좀 이렇게 쉬웠나 보지. 근데 딱 이제 애들이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제 연습장 피고 슈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거기서 이제 가우스라는 사람이 딱 손들었대요. 한 10초 지났나? 5050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낸 쌤보다도 계산이 빨랐던 거지. 쌤도 이제 계산을 하고 잠깐 나갔다 올라 했는데. 그래서 딱 봤는데 쌤이 계산을 해봤는데 맞은 거야. 그래서 가우스한테 물어본 거지. 너 어떻게 계산을 했냐? 그때 8살의 가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티처 좀 답답하네. 거꾸로 한번 써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봐. 요 방향은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몇씩 더해져요? 1씩 더해져요. 거꾸로 쓰게 되면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1씩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100일. 요렇게 더하면 100일. 요렇게 더해도
100일 이런 걸 가우스가 8살에 발견했나봐요.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지니까. 그러면 101이 총 몇 세트 나와? 100세트 나오겠지 지금 현재? 이렇게 다 더하면. 근데 지금 여러분 잘 얘기했어요. 그걸 몇으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겠지? 2세트였으니까. 자, 그래서 계산하면 50에다 100일 곱하면 되는 거니까 5050 요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논란해서 야 그럼 우리 이거 공식으로 한번 만들자 한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괜찮으실까요? 가볼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요 행위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수학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걸 s라는 녀석으로 다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sn이라고 쓰게 되면 저 표현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란 의미예요. 만약에 제가 S7이라고 쓰게 되면 지성,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인 거야. 그럼 우리 수빈이 S1은 무슨 말일까요? 나이스!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일 거니까 그냥 첫 번째 항일 거예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들었던 예시를 생각을 하면서 쳐다볼게요. 우리는 이거를 일반화시키려면 얘랑 똑같은 걸 밑에다 한 번 더 적어야겠네. 대신에 순서만 뭐 해서? 바꿔서. 그래서 밑에다 한 번 더 적을게요. 그럼 SN은요 거꾸로 적으면 이번엔 n번째 항 A의 n-1번째 항 하나 더 줄이면 A의 n-2번째 항 플러스 댕댕댕댕댕 가서 플러스 두 번째 항 그리고 첫 번째 항 요렇게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순서만 바꾼 거지 어차피 합은 SN으로 똑같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성이가 봤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이라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바뀔 때 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한 번 더한 거였겠죠? 그지? 자, 근데 밑에 거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n-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공차 하나를 뭐 한 거겠어? 네, 뺀 거겠죠. 그 다음 것도 얘들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다 보면 요 두 녀석을 셈이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더해보면 잘 들어. A1과 AN을 더하면 우린 이걸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했기 때문에 첫 항 더하기 n번째 항이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아요? 네. 그 옆에 것도 더해보려고 해. 그럼 그 옆에 거는 원래 A2 더하기 AN-1인데 구조를 관찰해보니 어차피 D는 나가게 되는 거 보여요? 네. 그럼 얘 더하기 얘는 어차피 이거 더하기 이건데 그건 A1 더하기 AN과 똑같겠죠? 그럼 그 옆에 건 A1 더하기 2D, AN 빼기 2D 똑같겠죠? 그러면 같은 값이 계속 나오는 거 우리 재우 이해돼요? 옳지. 그러면 그 같은 값이 재우야 총 몇 번 나올까요? n번 나오겠지. 나이스. 이해돼요? 총 n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나는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게 n번 나와요가 몇 SN인 거야? 2SN이었겠지.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2SN이야 SN이야? SN인 거니까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된다. 다들 잘 이해하고 있네. 요걸 우리는 S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런데 요렇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건 뭐 별로일 것 같고 약간 한글말로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결국 몇 항인 거야? 1항, 즉 첫 항인 거죠? 자, 그 다음 AN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결국 마지막 항이네요. 그냥 셈이 끝항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왜 n을 곱했어? 내가 더하고 있는 게 n개여서지. 내가 더하고 있는 게 20개였으면 곱하기 20이었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써도 혹시 이해되실까요? 네, 내가 더하고 있는 녀석들의 개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걔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요?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우리는 요 정도 기억하고 있어요. 요게 등차 수열의 합. 정리할 시간 줄게요. 쌤이랑 기본 문제 1번 좀 보자. 지금 집중해서 따라오셔서 아마 바로 공식 외워졌을 것 같은데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 항 곱하기 항의 개수 괜찮아요? 자, 기본 문제 1번 봅시다. 자, 거기 1번을 좀 보시면 첫 항이 얼마? 10. 그리고 공차가 3인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등차 수열이래요.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S10을 잡으면 돼요. 그럼 얘들아 뭐 굳이 뭐 5번째 항, 6번째 항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쵸? 그럼 문제에서 첫 항이 10이라 나와 있어.
우리 살짝 암산하자. 10번째 항은 첫 항에 공차 몇 번 가야 돼? 9번. 그럼 27 더하면 37이네요. 따라서 10번째 항은 37. 자, 그럼 항의 기수 몇 개? 10개. 나누기 2.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 공식이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식에 굳이 의문을 풀지 말고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지. 두 번째, 개꿀이네. 첫 항 10번째 항 다 오픈했네요. 둘 다면 얼마? 7. 항의 개수 10개. 70 나누기 2니까 35.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된다. 괜찮네, 괜찮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옆에 애들 힘들게 계산할 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볼까? 쫄지 마시고 발전 문제 1번. 요거 할 줄 알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발전 문제 5번.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잠깐 정리하시고 그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시간 10분. 1번하고 몇 번이었지? 5번. 자, 볼까요? 얘들아, 우리 지금 이거 개념 지금 막 배우고 문제 딱 하나밖에 안 풀어봤어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맞추셨어도 저랑 다시 한번 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 공차가 2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했더니 그게 몇이 된대요? 30이 된대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긴 해요. 뭐냐면 어찌됐건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면 첫 항이 마이너스 6, n번째 항 얼마인지 모르죠? 이걸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6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번거롭잖아. 안 이쁘잖아. 그러면 그냥 뭔진 잘 모르겠지만 잠깐 별이라고 나와. 그럼 이게 첫 항 더하기 끝 항 같은 느낌. 자, 그런데 항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네, n개 있네요. 아하. 아이고, 미안 얘들아, 별이 안 좋게 미안해. 항의 개수 미안해. 자, 첫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합이 3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n번째 항은 첫 항 마이너스 6에 공차 2라고 하는 녀석을 몇 번 가면 돼? n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겠네. 여기도 n이 껴있어가지고 쌤이 신경 못 썼네.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항의 개수 n을 곱하고 2로 나눈 값이 몇이면 돼요? 30. 그 말은 이 값이 얼마면 돼요? 60. 나이스. 왜 이렇게 잘해?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n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러면 꾹 참고 그냥 우리가 잘 계산하면 뭔가 나오겠죠?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요 식이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푸는 건 여러분들이.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제가 이제 5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일단 한번 상황을 이해해보자. 상황을. 일단 문제에서 등차 수열 AN이라고 나와있어. 세 번째 항이 26, 아홉 번째 항이 8이래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좀 연습량이 쌓였으니 이렇게 볼게요. 세 번째 항이 아홉 번째 항이 되려면 생각. 공차가 몇 번 더해지면 돼? 나이스. 그 6번의 값어치가 마이너스 몇이죠? 마이너스 18 정도 되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공차가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3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 좀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뭐가 되래요? 최대가 되래요. 근데 얘기 들어봐. 지금 공차가 오랜만에 음수인 게 등장을 했어요. 그 말은 지금 대충 세 번째 항 보면 양수죠. 그러면 첫 번째 항도 당연히 양수였겠지. 거기서 3 두 번 빼야 세 번째 항이니까. 근데 얘네가 줄곧 양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어느 순간 반드시 무슨 수로 바뀔 거야? 음수로 바뀌겠지. 근데 얘기 들어봐봐. 첫 번째 항은 30 두 번 올리면 대충 첫 번째 항은 32네요. 굳이 우리 시간 안 세워도 되더라. 그냥 30 두 번 올리면. 그럼 그냥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이 32야. 두 번째 항 뭐겠어요? 29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항 뭐예요? 26. 다음 번째 항으로 가면 갈수록 항들은 계속해서 작아지죠. 근데 내 얘기 들어. 계속 더해. 누적된 값은 혹시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누적된 값. 다시 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계속 더할 거예요. 첫 번째 항은 32, 두 번째 항은 29, 세 번째 항은 26, 그 다음은 2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값 자체는 작아져요. 근데 내가 계속 더하고 있죠. 얘가 작아졌지만 양수니까 더한 게 나는 커지지 않나? 네. 이해돼요? 그러면 계속 일단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생각, 얘를 더하면 이제 작아질 것 같은데. 그게 누굴까요? 얘가 뭐였을 때? 음수. 나이스. 괜찮아요? 네. 얘가 공차가 음수니까 초반엔 양수여서 값이 작아지더라도 양수를 먹는 게 나의 누적된 값은 키우고 있는 거야. 우리 중딩들 요 정도 생각 괜찮죠? 네. 그러다가 음수를 먹게 되는 순간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집중. n번째 항까지 합이 뭐가 되래요? 최대가 되래요. 최대가. 그 말은 마지막 남은 양수까지 뭐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지. 잘 체크해놔. 이 녀석의 합이 최대가 되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합을 구해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 양수까지 더하는 게 최대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지.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잘 들어.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첫 번째 항이 32였기 때문에 우리는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 32에 공차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을 n-1번 더하면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35.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방식이에요. 방금 전에 배운 첫 항 32에 n번째 항 얘인 거돼요? 그럼 얘가 n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35인 거 괜찮죠? 그리고 항의 개수 몇 개? n개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우리가 오늘 학습한 SN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일반화시킨. 그럼 이거 내가 정리 조금만 하면 얘들아 잘 들어봐봐. 자, 2분의 1에 n이 있고요. 얘 먼저 쓴 거야.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3n 더하기 대충 60 얼마인가요? 7 정도구나라는 거 내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거 얘들아 n에 관한 몇 차 함수스러워요? 2차 함수스러운 거 느껴져요? 그럼 쌤이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이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걸 그냥 x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야. 여기가 얼마예요? 0이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나? 2분의 1 x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67 같은 느낌으로 보면, 그리고 이거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인 거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충 얼마야? 3분의 67 정도가 되겠지. 대충 한 22점 부릉부릉인 거 돼요? 네.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오케이. 일단 생각해봐. 2차 함수에서 요 SN이라고 하는 값은 2차 함수 입장에서 함수 값이죠. 그런데 그 값이 요 우리 꼭지점에 y-좌표일 때 제일 크잖아요, 원래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얘네 둘의 절반이면 되죠? 그럼 대충 6분의 얼마야? 67 정도이죠? 67 정도, 이 정도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6분의 67이라고 하는 걸 n에다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자연수가 아니니까. 6분의 67번째 항 이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들 잘 들어. 얘는 대충 11점 얼마죠? 되게 11 초반 같은데?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최대였던 거야? 11이 최대였던 거겠지.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왜? 우린 11점 얼마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 근방에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건 11이었겠죠? 근데 내 얘기 들어 얘들아, 굳이 안 적었어도 돼요. 지금 저희 풀이는 나는 이렇게 푸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권장하지 않아요. SN을 진짜 구해서 답을 내는 지금 요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간 거야. 다시 앞서로 돌아와서 나는 공차가 음수면 초반엔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 항이 음수로 바뀔 거야. 걔를 먹게 되는 순간 작아졌을 거야. 그러니 마지막 양수까지 먹는 게 나의 누적된 값의 최대였을 거야 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설명은 이전도 돼요. 이해했어?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제가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 무조건 그 공식에 맞춰서 풀어야지가 아니라 조금만 한 템포 뒤로 가서 생각을 좀 해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그런 게 굳이 이 수열을 잘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학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일반항 구했었죠? 이해돼요? 그럼 얘가 언제까지 양수가 될지가 궁금한 거 아닌가?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풀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장래형 3분의 얼마? 35 대충 11점 얼마였다라는 거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11번째 항까지는 양수였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답은 11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된다. 1차 이해돼요? 수준 이해돼요? 다들 괜찮아? 그래서 요게 등차 수열의 합 괜찮으시죠? 좀만 쉬었다가 하나 더 등비 수열의 합 한번 배워볼게요. 오케이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 이번 시간 배울 게 등비 수열의 합이죠? 이렇게 갈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자, 그 다음 플러스 땡땡땡땡땡땡땡 가서 자 n-1번째야 그리고 n번째야. 이번에는 수열 an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수열이 뭐든 얘들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수열에서 우리는 sn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요. 일반적으로. 자, 그랬을 물론 문제에서 이걸 tn이라고 주면 tn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문제에서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은 저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저 수열합을 거꾸로 더했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1, 2, 4, 8, 16, 32 이게 우리가 등비수열이죠. 거꾸로 한번 더해보면 32, 16, 8 누가 봐도 같지 않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더하는 게 그닥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야. 근데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이 합을 좀 S라고 하면 누가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대요. 여기서 공비가 얘들 얼마죠? 2였다는 걸 현재 우리가 알죠. 그 말은 첫 번째 항에 공비 하나 곱하면 몇 번째 항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항. 공비 하나 곱하면 세 번째 항. 공비 하나 곱하면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는 거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거 공비가 그럼 2니까 ES를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2를 곱한다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분배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2가 곱해지면 2가 되겠죠. 2라고 하는 녀석이 2 곱하면 4가 되겠지. 2 곱하면 8 되겠지. 2 곱하면 16 되겠지. 2 곱하면 32 되겠지. 여기 곱하면 몇 되겠어요? 64가 되면서 약간 한 칸씩 오른쪽으로 밀린 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나는 두 개의 식을 빼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을 한 거야. 그러면 ES에서 S 빼면 뭐 남아요? S 남죠?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껴있는 건 전부 다 소거 되겠지? 그러면서 얘에서 얘만 빼면 되네요? 그래서 얼마? 63 요런 아이디어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건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내기 들어가봐. 자, 같은 방식으로 일반원을 시키면 나는 그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공비 R을 뭐 하겠다? 곱해주겠다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SN은 공비 R이 곱해지면 R 곱하기 SN으로 바뀌겠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변도 재호야 R이 곱해질 건데 그게 분배로 들어가는 거 수빈이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기 있던 첫 번째 항이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것 얘들아 이해돼요? 공비 하나 곱해지면 그럼 몇 번째 항으로 넘어가?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겠지. 굿! 두 번째 항도 공비 하나 평 들어가게 되면 몇 번째 항으로 이동? 세 번째 항으로 이동. 너네 너무 잘 까본다. 자, 플러스 댕댕댕댕댕댕댕 가면 여기 있던 n-1번째 항도 공비 하나 곱해지면 몇 번째 항으로 이동? 네, n번째 항으로 이동. 그런데 하나 더 남았죠? 여기 있던 n번째 항이 하나 곱해지면서 얘는 a의 n 더하기 1번째 항으로 이동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요런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대요. 등비수열의 합은요. 자, 그러면 우다다다다다다 두 식을 뭐 할까요? 네, 빼야 가운데 게 좀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자, 저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좀 뺄 거고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게 되는 순간 여기 가운데 껴있었던 녀석은 전부 다 나가리가 되는구나 라는 거 좀 우리가 잡아주시고 그러면 그 전에 자,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첫 번째 항의 공비를 n-1번 곱하는 거였어. 그럼 여기가 n 더하기 1번째 항이니까 이 자식은 첫 번째 항에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요?
n번 곱하면 되겠다. 이해돼요?